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 외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현재 전 세계에 750만의 재외동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외국에 나가 살면서도 자신이 한국인임을 잊지 않고 한국을 알리는 민간 외교관의 역할, 해외 수출 파트너, 문화 전도사 역할까지 해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소중한 해외 동포들을 지원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재외동포재단인데요. 오늘은 세계 속의 한국인으로 살아가며 세계 다양한 민족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재외동포들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제10대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에 취임하신 김성곤 이사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이사장님 나와 계시지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부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원음방송 청취자 여러분, 금년은 이 상서로운 흰소해라고 하는데, 이 신축년 새해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또 새해는 이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돼서 모두가 정상적인 삶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방송 청취자들은 원불교 교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모두가 마음 공부 잘 하셔서 종법사님 신년 법문처럼 집집마다 다 부처가 사는 그런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사회를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특별히 저희 둥근소리 둥근 이야기는 원불교 교도분들뿐만이 아니라 여러 종교, 이웃 종교인 분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방송이니까 또 더 오늘 이사장님과 인터뷰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제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지가 2달 정도 넘으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제 어느 정도 업무 파악도 좀 하시고 하신 것 같은데 우선 이 재외동포재단에 대한 소개부터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해외는 우리 동포가 한 750만 정도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일단은 그 해외에 거주하시면서 그 나라의 모범적인 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분들이 해외에 사시지만 우리 모국 대한민국과의 문화적 연대를 가지면서 또 민족적 정체성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저희 동포재단의 커다란 목표이자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자, 이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한국인들이 750만 명 정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주로 좀 어떤 나라들에 좀 많이 나가 계십니까? 제일 많은 거는 중국이고요. 조선족까지 포함해서 거기가 한 250만, 그리고 또 비슷한 숫자가 지금 미국에 이분들은 1970년대 주로 그때부터 이제 많이 나가기 시작하셨는데 또 한 250만. 그다음에 일본 제1교포라고 그러죠. 일본이 또 한 8, 90만.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 우즈베키스탄, 호주, 러시아, 베트남, 필리핀, 브라질, 독일, 심지어 아프리카도 지금 한 10,000명 정도 살고 계시고요. 예. 그런데 이 750만 명 중에 한 3분의 1은 그곳의 국적을 이미 갖고 있는 외국 국적으로 사시는 우리 동포들이고, 나머지 한 250만 명은 영주권자 혹은 해외 장기 체류자, 유학생, 이런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어쨌든 절대수로 따지면은 물론 이제 중국이나 인도가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절대수로 따지면 그 나라들보다는 적습니다만은 본국 거주하는 인구 대비 대 재외동포 숫자로 따지면은 저희가 한 이스라엘 다음이나 이태리 정도로 한 2, 3위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예, 굉장히 많죠. 예. 자, 이렇게 외국에서 이제 외국 국적을 취득해서 살고 있어도 자신이 한국인이고 자신의 뿌리는 한국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외국에 나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향 생각도 당연히 나고 또 외롭기도 할 수도 있고요. 이사장님도 외국 생활을 많이 해보셔서 그 누구보다 좀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미국에도 사실 저도 그 재외동포로 살았어요. 영주권을 갖고 한 11년 정도 필라델피아라는 곳에서, 물론 이제 저는 그때 공부하면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거기서 이제 그 미주 교민들과 생활한 것이 이제 첫 인연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는
뭐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미주 동포로 있으면서 그 미국의 그 뭐 국방 기밀을 우리 대한민국 그 정부에 이렇게 전달하다가 오랫동안 고생하신 그 로버트 킴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분 제가 사건을 보면서 해외 사는 우리 재외동포들이 어떤 자세로 좀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좀 그때부터 좀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결정적인 거는 2009년에 그 국회에서 재외동포들한테도 참정권을 주는 그런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때부터 제가 저희 당에서 이 재외동포 분야에 이제 전담자가 돼갖고 거의 뭐 한 10년 가까이 그쪽 일을 하게 된 것이 2년이 돼서 지금 재외동포 재단 이사장으로 오게 됐습니다. 예. 네. 그 이 로버트 킴 사건을 통해서도 이제 잘 알려졌듯이 이제 재외동포들이 우리 한국을 위한 역할을 참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네, 그렇죠. 예, 이분들이 참 그 귀한 자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대체로 한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재외동포들은 월급은 안 받지만 자발적으로 일하는 우리 민간 외교관이라 이런 표현을 쓰고 두 번째는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출 갖고 먹고 살잖아요. 예. 네, 대한민국의 상품을 해외에 전하는 그 중간 역할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수출의 역군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뭐 해외가 한류에서 굉장히 인기인데 다 그것은 물론 국내에 있는 연예인들이 잘한 것도 있지만 또 재외동포들이 가서 한국 문화에 이렇게 뿌리를 또 잘 내려줬기 때문에 이 한류가 세계화하는데 그런 전도사 역할을 하신 거죠. 예. 하여튼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소중한 우리 한국의 자산들인데요. 특히 좀 궁금하고 또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분들이 그 세계 속에 나가 있으면서 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좀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뭐 코로나 확진자나 사망자 발표할 때 뭐 국적이나 뭐 출신지 이런 것을 밝히진 않거든요. 예. 그리고 전체 그냥 숫자만 발표하죠. 근데 해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동포가 그 확진자 얼마가 포함이 됐는지는 그거는 이게 다 비공개 사항이라 제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대충 생각해 볼 때 지금 미주가 코로나가 제일 심각하죠. 제일 많은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미주 동포들이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유럽, 또 영국이나 뭐 프랑스, 뭐 이태리 이런 데 또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해서 또 거기 계신 동포들이 또 많은 고통을 좀 받으신 걸로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모임도 이제 금지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렇죠. 한인회, 이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한인회 모임도 잘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황 파악도 좀 안 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저희도 매년 저희가 나가는 행사도 있고 해외 동포들이 들어와서 하는 행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거의 다 올스탑 됐어요. 그리고 뭐 한인 회장단 대회 같은 것도 거의 다 동영상으로 이렇게 했죠. 그래서 금년에는 뭐 조금 이제 후반기 가면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희 다른 부서들보다도 저희는 특히 뭐 해외 동포들하고 하는 행사가 많아서 당분간은 이 비대면 동영상으로 사업을 전환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예. 네. 자, 이분들이 이제 세계에서 나가 살면서도 한국이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재외동포재단의 지원이나 역할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사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2달 정도 됐습니다만, 글쎄 코로나 상황에서 뭐 재외동포재단이 이분들을 위해 한 일이나 어떤 뭐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바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그 재외동포 단체에다가 지원하는 예산들이 꽤 됩니다. 네. 그런데 그분들도 행사를 못하고 있어서 그 예산을 그 지역의 어려운 동포들을 위해서 뭐 생필품을 공급한다든지 마스크를 공급한다든지 또 국내에서 이렇게 모아서 직접 저희가 지원한 경우도 있고요. 또 긴급히 이제 해외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항공편이 많이 끊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뭐 저희보다는 외교부에서 이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만은 전세 비행기를 이렇게 보내갖고 예. 그 재외동포들을 작년에 국내로 이렇게 수송하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 그 외교부가 했죠. 그래서 한 5만 명 정도의 그 교민들을 저희가 해외에서 이렇게 국내로 수송했다고 얘기를 들었고, 근데 어쨌든 재외동포들이 각 지역에서 또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이 어려움을 좀 잘 극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같은 데서는 그 거주국의 주정부나 또 연방정부의 도움을 또 금전적으로 이렇게 받은 동포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아무쪼록 그 이 위기를 우리 재외동포들이 잘 이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특히 이 재외동포들이 한국인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는 일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 이제 재외동포재단에서 이를 위한 여러 가지 그 지원들도 좀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민족의 정체성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게 이제 한국말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특히 우리 한국인 2세, 3세들이 한국어를 잘 배울 수 있도록 전 세계에 지금 한 1,800개 정도의 그 한글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한글 학교에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또 교재를 교육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그런 게 제일 큰 거고요. 또 한글학교 교사들을 또 국내에 초청해서 연수하는 것도 있고, 예. 또 차세대 청소년들을 국내에 초대해서 모국을 체험하게 하는 그런 연수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해외 한인회가 한 500여 개 정도 됩니다. 이 한인회들이 각종 문화 행사 이런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가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죠. 이런 것들이 해외동포들이 우리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뭐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예. 네. 그 외국에 살면서 이제 한국어도 조금씩 잃어버릴 수 있고 또 자식을 낳고 대를 그 이어가면서 이제 한국에 대한 그 뭐 여러 가지 정서들이 조금 이렇게 얕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에도 좀 재외동포들은 뭐 한국어를 자식들에게 꼭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좀 열정 같은 거는 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날에 빨리 정착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오히려 뭐 미국 가면은 뭐 한글은 뭐 저 둘째치고 하여튼 영어부터 빨리 배워라. 뭐 이제 이런 분위기였다가 요즘은 한글을 배우는 게 나중에 취업이나 그 본인의 활동 영역을 넓히는데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뒤늦게 다들 인식을 하시고, 특히 이제 그 한국말을 하면은 뭐 우리나라 대기업에도 취업이 용이하고, 예. 또 여러 가지 그 뭐 한류 활동 이렇게 그 참여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뭐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그 한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네, 역시 그 세계 속에 한국의 위상이 많이 좀 올라간 측면도 올라가야지. 그렇죠.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사장님께서 취임사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재외동포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중에 세계 속의 한국인들이 한국인다운 모습, 코리안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사람은 다 자기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름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이제 요즘은 한자를 잘 안 쓰니까 이제 그 뜻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세계인들은 우리를 그 대한민국이라고 안 부르고 코리아라고 불러요. 코리안. 예. 네, 근데 이제 코리안이라는 말은 그 고려 시대 그 고려라는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그 왕건이라는 분이 이제 후삼국을 통일하면서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했는데, 이 뜻풀이를 하면은 한자로 높을 꽃자 고을여자 해서 아주 아름답다, 아주 very beautiful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코리아라고 하면서도 그 뜻이 무엇인지도 그냥 막연히 부르고 또 그렇게 듣고 자란 거예요, 우리는요. 근데 그럼 뭐가 아름다운 거냐? 물론 우리 삼천리 금수강산도 아름답고, 또 우리 한류에 출연하는 뭐 배우들의 모습도 아름답지만, 더 아름다운 것은 반만 년 전에 단군 할아버지가 우리 최초의 국가를 세우신 그 고조선의 건국 이념이 홍익인간이었어요. 예.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어떤 종교에 못지않게
그 훌륭한 평화로운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인이라 그러면은 그 이름에 걸맞게 아름다운 민족이 되려면은 이 홍익인간의 그 인류애를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이어야 된다. 네,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에서도 그 나라 국민들한테 잘하고 또 모국 동포들한테도 또 잘하고 그래서 모두에게 칭찬받는 그런 아름다운 민족이 되자 하는 것이 제가 취임사 때 말씀드렸던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우리나라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넘어서서 모든 인간을 이롭게 하는 그런 또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한국인답게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역시 이러한 역할을 재외 동포들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우리 한국이 세계 속에서 그런 역할을 또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공기 속에서 살면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듯이 우리가 그냥 이 대한민국 안에서 살면 이 대한민국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해외 동포들은 나가서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 그 속에서 소수민족으로 살다 보니까 이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좀 강하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국내 동포들이 못 느끼고 있는 이 한민족의 정체성 또 우리 민족의 사명 이런 것들을 재외 동포 사회에서부터 좀 시작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사실 세계에서 제일 잘 뭉치는 그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유대인도 사실은 이스라엘 국가가 있었을 때는 유대 민족으로서의 그 정체성이 그렇게 별로 강하지 않다가 이 바빌로니아라는 나라로부터 침공을 받으면서 바깥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 바빌로니아 유폐에서부터 자기 민족의 정체성의 문제를 심각히 고민하다가 소위 그 구약이라는 그 경전이 만들어졌고 이스라엘 민족의 이 강한 그 정체성이 확립됐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재외동포들이 150년 동안 해외 나가서 고생을 굉장히 하셨는데 저는 그 고생 덕에 이런 확실한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는 이런 에너지가 해외 동포들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나라도 그 한민족의 정체성이 그 임진왜란을 계기로 좀 많이 강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 단군 고조선 얘기 나온 게 고려 말이에요. 그래서 고려 말에 우리가 몽고의 침입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몽고의 지배 속에 들어갔는데 그 몽고의 침입을 받았을 때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이련이라는 스님이 그 단군 고조선 얘기를 하게 됐고 그때부터 우리는 한민족이다. 그래서 뭉쳐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게 원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려라는 말의 그 뜻하고 또 그 고조선의 이 홍익인간의 정신하고는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 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현재 전 세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라는 위기, 또 기후 위기라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이제 전 세계를 이끌 마땅한 리더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도 걱정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의 역할, 또 우리 재외동포재단의 역할, 또 크지 않을까요? 네, 작년에 소위 지금 세계 최강국이라고 하고 있는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변화 협약에서 탈퇴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했는데 나라가 크다고 해서 세계를 리드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처럼 나라가 작아도 숫자가 작아도 저는 얼마든지 세계를 리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가 왜 생겼냐고 그러면은 이 물질 문명의 폐해로 인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막 함부로 쓰게 되고 그래서 이제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가 이 코로나의 근본 원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무리 좋은 백신이 지금 나와도 이 기후변화 환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앞으로 계속 이런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인류는 이제 고통을 받게 되고 결국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의 이 물질 문명의 폐해를 이번에 정말 인류가 심각하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말 정신 차려서
문명의 대전환을 해야 될 때가 왔어요. 문명의 전환. 네, 그래서 이때까지는 물질 문명이 지배를 했던 그 시대였다 그러면 이제는 여기서 정신 바짝 차려서 정신 문명이 물질 문명을 주도하는 예. 그런 시대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미국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이나 중국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한민족이 홍익인간의 정신을 살려서 이 새로운 정신 문명을 이제는 창조하고 이것으로 소위 인류의 평화와 복지를 리드할 그런 타임이다.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한민족의 중요한 그런 인류사적 그 책무가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저는 아주 중요한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굳이 종교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그 대종사님께서 한국이 네. 장차 도덕의 네. 부모국, 정신적 지도국이 네.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게 뭐 아니, 원불교가 그 얘기는 대종사나 원불교만 한 게 아니라 근대 한민족 민족 종교들이 거의 대부분 그런 얘기를 했고 예. 심지어 토인비라는 문명사가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한국이라고 지적은 안 했지만 새로운 문명이 태어날 가장 적합한 후보지는 동부아시아다. 예. 왜냐하면 이 동양 문명과 서양 문명 그리고 또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이 교류하고 충돌하는 지역이 동부아시아였기 때문에 이 동부아시아에서 분명히 새로운 문명이 태어날 것 같은데 나라는 지목을 안 했지만 그 동부아시아 근대 역사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게 우리 한반도 한민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주인 역할이 이제는 우리 한민족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 특히 지난 1월 13일에 이제 네. 원불교 그 미국종 법사님이 탄생을 해가지고 네네 얘기 들었습니다. 뭐 물질 문명의 선두 국가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미국의 정말 도덕이 좀 전해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네.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네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으로 이제 3년의 임기를 이제 지내게 되시는데요. 꼭 이루고 싶은 네네. 목표가 있다면 전해주시죠. 일단 뭐 저희 재동포재단이 지금 만들어진 지 20년이 조금 넘었는데 이제는 성인이 되는 그런 타임에 있어요. 그래서 재동포재단을 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은 이 청소년들의 모국 연수를 좀 대폭 강화하고 그리고 전 세계 있는 한인회를 좀 이렇게 하나로 묶는 그런 좀 협의체를 구성할 생각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강서구 마곡 지역에 그 재동포 청소년들의 연수를 위한 교육문화센터를 짓습니다. 예. 이 교육문화센터를 좀 가능하면 제 임기 때 그 완공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또 재동포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동포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좀 사각지대에서 고생하시는 그런 재동포들의 인권과 또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앞으로 세계 속에 한국인들이 정말 한국인답게 살아가고 또 우리 한국인들이 여러 민족들과 잘 화합하고 협력해서 세계를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재외동포 재단에서 또 멋진 역할들을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재외동포 재단 네. 김성곤 이사장님이었습니다. 이사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 잘 사십시오.